종횡무진 코너입니다. 해문스님. 오늘은 김신권 의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괜찮죠? 지난주 처음 나오셨는데. 네, 네. 재미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신다고 다들 댓글에 글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난 19일 회암사 사리 고불식 참석을 했었는데, 먼저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가서 얘기를 하고 다시 불교에 참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님? 예, 제가 계속해서 5월 19일 우리 얘기했던 거대로 하셨어요. 원래 종교라는 게 이 예언자의 목소리로 사는 네, 거거든요.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회암사 자리에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네. 빅 이슈를 터뜨려 주셔가지고 네. 국민의 이목이 부처님 사리 이혼 행사에 집중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도 네. 사실은 깜짝 놀란 게 네. 계속해서 저도 김건희 여사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우리 종횡무진을 보셨나요? 예. 그 얘기를 정말 매주 하셨잖아요. 예, 매주 하셨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이 방송 본 모양이에요. 그래, 가려면 그날 하자. 사리윤 행시 고불식 가자. 예. 거기서 하자. 이렇게 했나요? 예, 그래서 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큰 스님들도 네.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조계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이 직접 조계사 오셔서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그 행사장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는 거의 올 거로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아, 왜 놀랐냐면은 같이 왔으니까. 예. 사실 대통령이 초파일 행사로 조계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게 이례적이거든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국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없어요. 네. 그 전에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날 오셨는데 그 사흘 뒤에 네. 3, 4일 뒤에 다시 또 대통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에 대해서 중복된 주제로 나타나는 거에 놀랐고, 예. 그리고 이제 초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김건희 여사는 저도 이야기하고 조계종에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초청을 했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이 초유의 사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날 사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셨는데요. 김동연 도지사 이 사건 크다. 생각하죠. 미국 출장도 일정 하루 땡기셔가지고 그렇죠. 축사해주러 오셨는데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시는 바람에 존재감이 사라지셔가지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예. 기사 왔는지. 하여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스님 말씀하셨지만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똑같은 불교 행사를 2번 연달아 갔던 거. 대통령은 초청 받지 않았는데 갔던 거. 과연 이게 또 한 종교한테만 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가 네. 미국에서 네. 공부도 좀 하고 살면서 네. 제가 미국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 건설이 더 먼저입니다. 1776년인가요? 네, 프랑스 76년에 독립선 1789년이고. 네네, 독립선언을 그때 네. 했고요. 네. 인류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렇죠. 맞아요. 또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인류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그게 종교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는 갖고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나라, 국가라는 체계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미국의 굉장히 큰 기여이고, 사실 그 기반은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을 constitution이라고 말하는데 예. 굉장히 신성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헌법에 보면은 미국 헌법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개헌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거기는 않았습니다. 수정을 하죠. 네, 수정헌법, 수정헌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멘드먼트라고 네. 개정 조항을 붙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수정 조항 두 번째 어멘드먼트에 종교에 대한 원칙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no establishment, 국교는 없다. 그다음에 free exercise,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정치가 공공의 영역에서 분리된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가 없어진 네. 그 영역을 만드는 것은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이 그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그것을 받아서 헌법 정신으로 만들고 헌법 조항에 그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원칙을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종교가 과연 어떤 그 공공의 영역, 특히 행정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반헌법적인 혹은 헌법 정신의 그 얘기를 하시려고 미국 헌법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야 네.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아하.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 논쟁들이 근데 지금까지 많이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서 같은 거 들고 그렇게 막 선언하잖아요, 대통령들.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적 신앙 안에서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아. 선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허. 뭐 예를 들면 몰몬 신자가 예. 몰몬 교도가 또 몰몬경에다가 선서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할 가능도 하다. 거겠고요. 그런데 그 영역 안에서 하나의 종교만 편향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종교를 똑같이 다 빼버리자라는 네.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이 배분해서 네. 참석을 하고 기여를 하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후자가 어렵습니다. 예. 워낙에 다양한 종교적 너무 형태들이 많고요. 있고 예. 똑같이 기계적으로 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체로 공공 영역에서는 그것을 이제 빼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영역이나 약간 불만이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제 약간 왜냐하면 이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하고 동시에 네. 부부가 행사에 참석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일견 이제 들어야 될 얘기 같긴 한데 네. 다시 좀 그 얘기 좀 더 제가 스님께 네. 질문 드려보면 어쨌든 그 사리 반환 때문에 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스님이 또 그 역할을 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제입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네. 현 정부 들어서 미국과 관계가 좋아졌건지 김건희 여사 정말 잘했던 건지 네. 등등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서 행사를 빛내주신 것과 별개로, 네, 별개로. 이 사리반환의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과연 말한 것처럼 결정적 역할, 큰 역할을 하셨냐. 네. 근데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보스턴 미술관에 직접 가셔서 네. 그 협상을 재개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협상이 재개돼서 이제 사리 반환의 그 결과물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이냐, 그럼 큰 역할이냐, 아주 이 사건에 막 엄청난 기여를 했느냐는 트리거냐 트리거. 네. 그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좀 자료 화면 제가 준비 드렸는데 나올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이 2009년도에 시작됐는데 네. 2009년도에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009년도 2월에 보스턴 미술관이 저한테 사리를 반환하겠다고 했던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미 사리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벌써 나왔고 예, 2009년 2월 27일이네요. 보스턴 미술관은 사리를 인체 유골이기 때문에 돌려주겠다. 사리군은 공예품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 네. 단 문화재청의 승인이 문화재청이 동의한다면 돌려주겠다.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에요. 벌써 결정이 됐었네요. 근데 왜 안 왔냐? 아하. 2009년도에 왜 실패했느냐는 이제 제가 다음번 공문에서 설명드릴 텐데 2009년도에 보스턴 미술관이 그걸 돌려준다고 했을 때 6월 19일 날 문화재청장, 당시 문화재청장이 이건무 청장인데 이건무 네. 청장이 거기에 반대한다는 서면을 보냈어요. 완전한 반환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미술관은 2009년도에 사리를 문화재청이 동의하면 주겠다 그러고. 그거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그 문화재청은 다 받아와야 된다. 다 받아와야지 사리가 분리돼서 사리만 주는 건 반대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2011년 11월 28일 날 네. 그 보스턴 미술관이 정식으로 문화재청이 반대해서 못 준다고 저한테 서면을 냈어요. 야, 이거 증거가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협상이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종결됐는데, 갔죠. 예, 저 보스턴 미술관 거절 서신 이후에 질의 여러 번 저랑 만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 2013년도에 예. 일단 정지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재개해 달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협상이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 말을 종합하면 첫 번째 협상을 그 전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협상을 재개해 달라. 그래서 협상이 재개됐어요. 재개한 사람은 누구냐? 근데 정부냐? 아니 제가 했어요. 해문스님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협상한 사람이 저니까. 그래서 해문스님인데. 이 사건의 결론이 2023년 11월 29일 날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영사관에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변환에 이른 경과가 쭉 나와 있어요. 저 경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반환에 이른 경과를 자기들이 쓰고 네. 보스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리를 돌려주겠다. 문화재청이 동의하면 2009년도에 원칙으로 회귀하겠다는 공문인데 저에게는 문화재청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만약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보스턴 미술관 저기 썼겠죠. 야, 예. 그러면 이게 스님이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순리대로 갔던 건데 김건희 여사 그냥 그게 있었을 뿐이네요. 아니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잘 안 되는 거를 예. 또 영부인이 이렇게 살짝 더. 이슈화 시켜주시고 아.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문화재청이라는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거를 뺐다는 거죠. 그걸 뺐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 문화재청이 그럼 그 전에 안 됐다가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왜 됐냐 이거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발표 안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미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래가 그것 때문에 사리가 반환됐다 이렇게 발언했던데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잘 아시니까. 사실 관계가 좋아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 보이는.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예예. 이걸 이제 서구적인 그 마인드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make a deal이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네. make a dea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 아주 그들의 사고의 기본적인 네. 틀입니다. 사실 이 뭔가 문화재를 반환한다고 하는 거는 그 서구의 유구한 제국주의 역사를 비춰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문화재를 본인들이 획득한 것과 보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들의 대의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반환하고자 원한다면은 그만한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된다. 뜻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스님이 어떤 그 역할을 하셨는지 저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예. 주셔서 예.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어떤 있었는데 거죠? 그게 그 살이라는 것을 인체 유래물로 예. 예.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인체 유래물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윤리적 기준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귀속되는 문화재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또 다른 측면들이 윤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줄 수 있었다는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신 건 엄청난 결정적인 기여는 우리 해문 스님이 하신 거다. 한미 관계가 좋아서 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게 그 예.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하면은 대통령 저 말씀 대통령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있는데 저런 예. 말을 하는 건 저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왜냐? 예. 이게 보스턴 미술관과 이 사찰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당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지금 그 회암사와 화장사라는 개별 사찰이 네. 보스턴 미술관이라는 미국의 하나의 개별 법인에게 법률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해서 그게 성사된 거예요. 네. 애초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무슨 한미동맹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약간 MSG 쳐서 본인이 한 것처럼 본인이 좀 영향을 끼친 것처럼 한 거는 너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한미동맹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이게 한미동맹의 결과로 왔다 그러면 그 전까지 왔던 문화재는 다 그 나라와 사이가 좋아서 왔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거는 좀 너무 과장이 너무 셌다.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거네요.
네. 교수님도 그렇게 아니 공감하시고. 한미 관계가 예. 좋지 않았어도 이걸 이것은 올왔을 것이다. 될수 있었을 왔을 것이고 것이다.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어떤 네. 딜이 예. 있을 수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반환될 수 있는 것이지 아하, 예. 그것이 단순히 어떤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그걸로 그게 미국 협상이 사람들 주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다. 그냥 재미있는 예 하나로 예. 영국에 있을 때 저희 학교 옥스포드는 그 대학교 도서관이 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 왜요? 집에 못 가져가는 그냥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는 그냥 가서 볼 수만 있는 예, 예. 도서관이지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왕이 그거를 책을 빌려달라. 왕이. 그랬더니 사서들이요 사서가요? 목을 내놓고 나를 죽이고 빌려가십시오. 그래서 결국 책을 안 빌려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라이브러리안이라는 와. 예, 단순히 그냥 그런 사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하고 아하. 인류의 유산을 보존한다고 하는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네네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권력자가 한마디 했다고 이걸 반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있을 않을 수 것이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사리 반환 행사 가면서 공개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때까지 입장 표명은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안 나온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우리 해문스님 그 해암사 그걸로 딱 그냥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제가 논평할 것은 아니지만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시사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첫째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네. 같이 나올 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전날 전격 결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직접 맡겠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혼자 회암사에 공식활동 재개할 때면 좀 쫄리니까 예? 내가 가서 돕고 내가 이 문제에 방패막이 되겠다라는 아주 아내 사랑이 지극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모습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 근데 두 번째는 지금 교수님과 말씀드리면서 나눈 주제입니다. 네. 아니 이게 왜 한미 동맹 때문에 와? 그러니까 스님 하셨는데 네, 아니 뭐 제가 했다기보다 이 개인 스님이 문화재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셨잖아요. 개인 이 사유 재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마치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미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왔다고 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를 해명함에 있어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리한 그럴듯한 잘 포장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감스럽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사랑꾼, 또 하나 자신의 문제를 과대 포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잘 포장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지금까지 문제였는데 해암사 살인 이혼에서도 역시 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움이 전격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을 거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 활동 이렇게 하는 모습 뭐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껏 안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에는 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영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일종의 배임일 수 있는데 예. 그 역할을 비워두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활동을 언젠가는 재개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은 그 재개하는 이유나 혹은 목적이나 또 정당성이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인기 없는 왕비가 지금 왕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영국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별로 나서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하지만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네.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도 영부인이라고 해도 왕비가 아닙니다. 한시적입니다. 불과 몇 년밖에 그 권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말씀처럼 대통령제는 우리는 5년제고요. 또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하고 중임 2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만큼 그 임기 동안은 막강한 권력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 얘기 한번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5월 9일입니다. 2주년 기자회견 또 기자들 기립시키는 모습도 봤던 것 같고요. 일단 그 신년 대담 방송 당시에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죠. 절대 왕정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저 뒤에 나오는 저 그림 같은데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신년 대담에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오셔서 KBS하고 1시간 동안 대담하셨는데 네. 좀 재미는 좀 없었습니다. 네. 네. 제 눈을 끈 저 기자인데 최고의 장면 저건데 아니 국민과 소통하신다는 분이 뒤에 예. 그 조선 왕실에서 예. 그 환갑잔치 왕후의 이런 환갑잔치나 무슨 그 가래 뭐 그런 데 쓰는 진연도 저게 반차도 행사하는 궁중 행사 궁중 행사를 그린 그렇죠. 그림이에요. 아니 근데 저거를 걸어놓고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게 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저거 경질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제일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대통령이 뭐 디자인상 했겠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자리에 전날에. 왜 왕실의 잔치 그림을 뒤에 걸어놓고 자기가 지금 주인공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제왕이라는 겁니까? 그 저런 그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나치가 썼던 단어 하나 뭐 어디 구석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난리잖아요. 난리가 나는데. 그 프랑스에서 만약에 예. 그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예. 또 하나 더 있었죠. 1월 예. 5봉도인가요? 근데 뭐 꼭 이거요. 여사와 예. 설날에 인사하신데 뭐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건도 아니고 그 앞에 대통령들도 좀 그랬습니다. 네. 1월 5봉도는요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면 뒤에 용상이라고 불리는 임금님 자리 뒤에 쳐져 있는 병풍입니다. 네. 그 제왕의 상징이에요. 네. 근데 그 제왕의 상징 하필이면? 앞에 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저기서 신년 인사를 전합니까? 저거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인데 요거 위반이다. 어떻게 저런 깜찍한 어. 생각을 누가 기획했는지.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또 미국, 영국에서 뭐 많은 공부도 하셨는데 미국은 대통령, 영국은 그래도 왕이 있습니다. 뭐 집권하진 않지만 실력 행사를 하지 않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대통령 왕하고? 사실 대통령이라는 말 번역이 네.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를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면 의장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예. 이 인류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예.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국이 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영국은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킹덤 킹덤이죠. 왕국이 연합체이고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네. 그래서 프레지던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최초의 그 대통령도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전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일까? 예. 예. 생각했을 것 같아, 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본인은 선출된 아하.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게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나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분이 임기를 2번 마치고 다 물러납니다. 네, 자리에서. 안 합니다. 예, 예.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종신제로 왕은 정치를 하지만 네.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네. 직위 자체에 귀속된다는 건 권위 자체가 아하. 그런 것을 선언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워싱턴이, 사대가 되었고요. 예. 물론 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4번 대통령이 됐지만 그 이후로 미국은 2번 대통령까지 하는 것을 그렇죠.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선례가 되었죠. 그것은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의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서부터 선출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권위를 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네.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간다라고 왕이 하는 아니고 것이 돌아가야 된다. 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전제이고 왕은 평생 가는 아하. 겁니다. 어. 평생 종신제이고 그 사실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영국 말씀하셨지만은 영국에서 지금 입헌 군주제라서 왕은 큰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한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의회가 예. 대회를 하면은 왕이 의회에 들어갑니다. 가서 연설을 합니다. 한 번씩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에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뭐죠? My people, 아. 내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요. My government, 내 정부, 내 정부. My cabinet,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합니까? 그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 민주적인 국가이기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권위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네. 왕이 없는 나라이기도 왕 없어요. 하고 예. 민주적인 절차로 절차적인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선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위를 갖는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아하. 요소들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대통령 왕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과 왕과 뭐 너무 차이가 크죠. 너무 크다. 근데 이 대통령이란 예. 말이 주는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 한문으로 생각해 보면 예.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단 일제 잔재입니다. 이거 다이토료. 다이토료인데요. 그렇죠? 일본이 예. 번역해서 썼는데 예. 이 대통령제 비극은 한국 최초의 대통령은 이승만 예.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탄핵됐어요. 탄핵됐습니까? 그리고 예. 실제 대통령도 하야했고. 예. 이 대통령이란 말이 주는 게 무서운 말이 있는데 대통령의 대자를 떼버리면 통령이란 말인데 이거는 영장을 통솔한다는 고전적인 용어입니다. 아하. 영장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대대장쯤 되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게 통령이에요. 네. 그 뭐 삼도수군 통제사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그런 근데 이 통령에 대자를 붙여서 군인을 통솔하는 군벌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또 다른 일본어 번역으로 대통령은 총통입니다. 히틀러 했던. 그렇죠. 근데 대통령과 총통은 사실 같아요. 근데 히틀러가 느낌 안 좋으니까 대통령 쓰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다. 용어를 좀 그러니까 바꾸면 군사적인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통수한다 그러죠. 군 통수권자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민주국가에서 맞지 않아요. 이 대통령이란 말을 일단 바꿨으면 제일 좋겠다. 의장이라 하기 조금 뭔가 근데 이상한데. 중국 같은 곳이나 대만은 주석이라는 주석이죠.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우리 가끔 농담처럼 우리 말로 바꾸자. 대통령 그 뭐 누가 임금이라는 말은 옛날에 썼으니까 다른 말 좋은 거 없냐 그래서 제가 그냥 나으리로 바꿔라. 네, 나으리. 난 사람이니까. 나으리. 근데 대통령이란 말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경무진 코너 해문스님 또 김신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